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무거운 소식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FC 서울의 주전 센터백 김남춘 선수가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2013년 광운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에 입단을 해서 2017년에서 2018년 상주상무에서 군복무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만 뛰었던 원클럽맨이었습니다. 또한 FC 서울이 2015년 FA컵 우승, 2016년 K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3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김남춘 선수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나 경찰은 김남춘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에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행복해 보였고 최근 FC 서울 감독님이 누가 될지도 물어보는 등 주위 지인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해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혼자서 어떤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늘에서 즐겁게 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FC서울 대 인천. FC서울은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기사에서는 기성용 선수가 홈팬들 앞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하더니 코빼기도 안 비쳤죠. 결과는 역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FC서울은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대로 된 한방 있는 공격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이죠. 그나마 지난 경기에서 36살의 노장 따봉 박주영 선수죠. 박주영 선수의 프리킥 한 방으로 골을 기록을 했는데 역시나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고무열 선수에게 골을 내주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종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필드골이 너무나도 안 나오고 있는 서울입니다. 또한 FC서울의 이번 시즌은 굉장히 많은 악재가 겹쳐오고 있는데 시즌 개막 전부터 기성용 복귀 협상무산 논란이 있었고 무관중 경기에 성인 리얼도를 배치한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 호주 국가대표팀 감독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과 협상이 불발됐고 이번 주에는 광주의 박진석 감독을 영입하려 하다가 무산이 됐고 그리고 오늘 김남춘 선수의 비보까지 FC서울은 경기 외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운 한 해입니다. 상대팀 인천은 지난 부산과의 경기에서 저는 부산의 승을 봤기 때문에 부산이 전반전을 1대 0으로 승리하고 있을 때만 해도 역시 인천은 강등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프타임 때 감독님에게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후반전에 갑자기 2분 만에 김대중, 정동윤 선수가 골을 연이어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해설이 막 김대중 선수 골에서 막 "축구 대통령 김대중입니다." 막 하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골 바로 들어가니까 인천의 1부 리그 상륙 작전이라고 막 목소리 쉬고 막 난리 났었죠. 어쨌든 인천은 이번 경기 승리만 한다면 잔류가 확정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 전북이 우승 DNA를 가지고 있다면 인천은 잔류 DNA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서울은 경기력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에 집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다가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원정에서 많은 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인천의 무고사 선수가 빛이 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C서울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2번 경기 강원 대 수원. 강원FC는 FC서울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리그 7위를 확정지었습니다. 고무열 선수가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무승부를 거뒀고 FC서울과의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한 이현식 선수가 이번 경기에는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시즌 맞대결 수원 삼성의 1무 1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강원FC고 7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별다른 동기부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FC서울과의 경기에서 새로운 얼굴들을 선보이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정주영 선수가 그런 선수였다고 보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뭔가 새로운 선수들을 테스트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대로 수원 삼성은 지난 경기에서 성남의 김건희 선수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토미 선수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요 자원들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헨리 주축의 수비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이고 공격 작업까지는 좋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은 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 양팀 모두 큰 동기부여 없이 리그의 마지막 경기를 부상 없이 잘 마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강원의 선수 로테이션과 이번 시즌 맞대결 전적에서 강원이 이긴 적이 없다는 걸 볼 때 저는 이 경기 단통 무승부 예상해 봅니다. 3번 경기 성남 대 부산. 자,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죠? 지난 경기에서 성남이 수원의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부산과 승점 25점 동점이지만 다득점에 밀려서 10위는 부산, 11위는 성남, 그리고 12위는 인천이 승점 24점으로 꼴찌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이 세 팀 중에서 승리하는 팀은 무조건 잔류가 확정이 되죠. 저는 현재 인천의 승리를 예상했기 때문에 인천이 FC서울의 승리를 할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이 승리를 할 경우 승점 27점이 되기 때문에 부산 대 성남전 결과가 무승부가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승부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은 서로 비기려고 축구장에 들어오는 팀은 없을 거라는 거고 무조건 승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와서 굉장한 혈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승패로 갈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승패로 갈릴 경우 승리팀은 28점, 패배팀은 25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팀은 잔류를 하지만 패배하는 쪽은 인천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부산은 공격에 이정엽 선수가 골 결정력이 거의 미쳐 있다고 보입니다. 골을 못 넣어요. 허리 부상 이후에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이동준 하나 믿을만 하지만 이동준 선수도 기복이 좀 큰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경기 성남이 그나마 수비적인 부분에서 부산보다 탄탄하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 나상호 선수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토미 선수 또한 폼이 괜찮아 보여서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성남의 승리를 보고 있지만 또 부산의 회심의 또 일격 한 방으로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 없이 성남의 승과 패 투픽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셰필드 대 맨시티, 5번 경기 번리 대 첼시, 6번 경기 리버풀 대 웨스트햄. 자, 이 경기 세 경기 왜 한 번에 말씀드렸냐 하면 저는 이 세 경기 절대 세 경기 모두 정배당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배당이라고 한다면 셰필드의 패, 번리의 패, 리버풀의 승이 되겠죠. 하지만 승무패에서 그렇게 쉽게 투표율이 몰린 경기들이 3번, 4번, 5번 대에서 연이어 정배로 들어온 적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도 이 구간에서는 적어도 한 경기는 이변을 무조건 잡아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변을 어떻게 잡아갈 거냐 하면 일단 4번 경기 셰필드 대 맨시티 경기에서는 이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투표율이 2위로 승무패에서 투표율 2위가 부러진 적이 많긴 하지만 최근 득점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셰필드고 리그 6경기 1무 5패에 6경기 동안 득점이 단 3점밖에 없습니다. 그런 셰필드가 아무리 부상자가 많은 맨시티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비기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분석에서 맨시티의 데브라이너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제가 공격에 들어가도 골을 기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데브라이너 선수가 제가 골대 앞에 있으면 알아서 제 머리에 공을 맞춰서 골을 기록하게 해줄 거예요. 이게 바로 전 경기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나왔죠. 데브라이너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2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격의 아게로 제수의 공백은 셰필드를 상대로 스털링, 마레즈, 페란 토레스로도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보이고 수비에 나다나케, 벤자민 맨디의 공백 또한 라포르테, 디아스 선수가 메꿔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4번 경기 이변 없이 셰필드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그리고 5번 경기 번리 대 첼시 저는 이 경기 이변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크라스노 원정에서 0대4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좋고 크라스노 원정 전 경기들 사우스햄튼과 3대3 무승부, 세비야와 무득점 무승부, 맨유와 무득점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크라스노 원정에서 골을 기록한 좋은 감각을 리그에서 번리를 상대로 터뜨려 줄 것으로 보이고 첼시가 첼시같이 공격하는 팀들과는 최근 리그에서 무승부를 많이 하는 모습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같이 수비 라인이 낮은 팀들을 상대로는 4대0 대승을 거뒀었습니다. 저는 번리가 크리스탈 팰리스와 비슷한 양상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첼시의 전술이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번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그리고 6번 경기 리버풀 대 웨스트햄. 저는 이 경기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드윌란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현재 수비 자원에 이탈이 많은 상황에서 파비뉴 선수를 센터백으로 쓰고 있었는데 파비뉴 선수마저도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다이크, 마티프, 파비뉴까지 빠진 센터백의 부재가 너무 심하다라고 보이고 중원에서도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 과정에서도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누라 라인의 공격 라인은 막강하다고 보이지만 최근 웨스트햄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보입니다.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0대3 대승, 토트넘 원정에서 3대3 무승부, 그리고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 최근 공격적인 면에서 보웬과 안토니오 선수의 활약이 좋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는 리버풀이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 대 서울 이랜드. 제주 유나이티드는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너무나도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원FC는 도대체 뭐 한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주 유나이티드는 1부 리그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승점 54점으로 1위를 지키고 있고 2위는 수원FC로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를 해야 제주와 승점이 같아져서 다득점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오겠지만 그러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제주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준다고 하더라도 K리그2 우승이 확정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하던 대로 경기에 임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 이랜드의 경우에는 2위인 수원FC를 제외하고 3, 4위 승격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승점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스쿠타 파수, 레안드로, 원기종의 공격 라인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안산과의 경기에서도 공격 자원들이 모두 골을 기록을 하면서 0대3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자신감도 확실히 차올랐다고 보이고 이미 이번 시즌 제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꼭 승리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들이 오버가 돼서 퇴장이라던가 무리한 반칙으로 이어지면서 제주에 유리한 상황을 줄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울산 대 광주. 이 경기는 사실 그냥 울산 현대 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승점 54점으로 전 경기 전북에게 패배를 하면서 1위 전북에 3점 뒤져 있는데 이 경기 무조건 승점 3점을 가져와야 전북이 대구에 패배를 한다는 전제하에 득점수를 따지는 경우의 수라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 경기에서 윤빛가람의 프리킥 두 방이 골대를 가격을 하면서 윤빛가람 선수가 카메라에 잡혔는데 자신도 안 풀리는 게 너무 짜증이 났는지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아우 그냥 하는 게 보였는데 그 울분을 이 경기에서 풀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광주가 현재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원정에서 울산을 상대로 비기거나 승리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울산 호랑이들이 광주 독수리를 우리 안에 가둬놓고 패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 경기 울산 현대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전북 대 대구. 전북 현대는 이 경기 패배하지만 않는다면 리그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멤버만 그대로 나와준다면 단통승으로 가겠지만 지금 전북 현대가 무승부만 해도 우승을 하는 상황이고 레전드 이동국 선수가 은퇴를 하는 마지막 경기로 대구FC와의 경기에 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초반부터 승기를 확실히 잡은 다음에 후반전에 이동국 선수의 은퇴 기념 출전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몰라이시 감독님께서 갑자기 동국이 형님을 선발로 내보낸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무슨 행동을 하실지 몰라서 걱정되긴 하는데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대구만 만났다 하면 항상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했던 전북이고 대구FC는 에드가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승원 선수가 추가적으로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완전체인 전북을 상대로 정승원의 공백은 클 것으로 보이고 대팍의 대구 아니면 원정에서는 별로 무섭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대구입니다. 리그 우승을 위한 마지막 경기, 리그 맞대결에서 전북의 완승, 전북 현대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 레전드 이동국 형님의 은퇴 경기, 모든 단서들이 전북 현대의 승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전북 현대의 단통 승리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포항 대 상주 상무. 자, 포항은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대구에 깜짝 패배를 당했습니다. 세징야 선수가 아주 컨디션이 좋아 보였고 확실히 대구가 이번 시즌 마지막 유관중 홈 경기에서 대팍의 응원을 받고 포텐을 터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팔로세비치와 일류첸코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고 보이고 이번 포항의 마지막 홈 경기에서는 스틸리아드 개장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기 때문에 경기장 분위기도 한층 더 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대팀 상주 상무는 지난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김천으로 이사 가야 돼서 짐을 싸야 된다. 이사 준비하려면 힘을 비축해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요새 군대는 포장이사 부르나 봐요. 자, 그리고 박지민 골키퍼 선수의 선방이 엄청났죠. 그래서 FC 서울에서 미친개로 불렸던 박동진 선수, 지금은 군견으로 불리죠. 군견의 골로 광주를 상대로 0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김천으로 이사를 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상주 상무에서 11월 22일 저녁 예정인 김민혁, 박세진, 배재우, 송승민 같은 주전 선수들이 상무에서 마지막 경기를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역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뭔가 동기부여가 좀 확실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만났다 하면 난타전을 보여주면서 2대4, 4대3, 물론 상무가 계속 패배를 하긴 했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일요일 K1 경기가 전북, 울산, 포항 세 경기 모두 정배가 뜰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 좀 꺾어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시 포항의 투표율이 현재 64% 정도 몰리고 있는데 최근 기세가 좋은 포항이 상주 상무를 상대로 패배하는 모습까지는 그려지지가 않아서 양팀 모두 최근에 무승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단통 무승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아스톤빌라 대 사우스햄튼. 이 경기는 아스톤빌라가 최근에 리버풀을 상대로 7대2로 엄청난 이변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전 경기 리즈와의 홈 경기에서 0대3으로 리즈한테 털렸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우스햄튼이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방 압박을 통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3승 1무로 패배가 없는 사우스햄튼이고 최근 맞대결에서도 항상 사우스햄튼이 승리를 챙겨왔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뉴캐슬 대 에버튼. 자, 이 경기는 에버튼의 주전 선수들의 공백이 너무나도 큰 경기라고 보입니다. 우선 에버튼이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제가 좀 당황해서 경기장 입장을 하고 있는 하메스 선수의 면상에 육두문자를 날렸던 기억이 있는데 나오나 마나 했던 경기였죠. 사실 히샬리송이 에버튼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공백이 굉장히 커 보였고 덩달아서 최전방 공격수 칼버트 루인까지 고립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원의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지금 불알 부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죠. 리버풀전에서 반다이크와 충돌을 했을 때 당한 불알 부상인데 불알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도 나올지 말지 체크해 본다고 합니다. 또한 수비에 디뉴와 콜먼 선수까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에버튼의 경기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뉴캐슬 원정에서는 에버튼이 승리를 하더라도 1점 차로 힘겹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 경기 에버튼의 주전 선수들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뉴캐슬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맨유 대 아스날. 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분석 영상에서 맨유가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굉장히 승리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럴 때 맨유가 사고 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라이프치히를 봤는데 맨유가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홈에서 한 경기이기 때문에 피로도는 그닥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스날 또한 유로파 경기 홈에서 던도크를 상대로 로테이션 자원들을 활용해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전 경기였던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바디 선수에게 당하면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기록을 했었죠. 전체적으로 리그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아스날로 보이고 맨유는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페르난데스가 중원에 있어주는 게 맨유의 공격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입니다. 반더비크는 좀 아직 맨유에 물이 들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주전 자원들만 제대로 나와준다면 레시포드의 골 감각이 살아났고 이제 카바니의 이마박을 이용한 타겟 공격도 가능해졌으니 공격 루트도 다양해졌다고 보입니다. 아스날이 최근 10경기 맨유 원정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 아스날의 승은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이 경기 맨유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토트넘 대 브라이턴. 유로파에서 지금 토트넘 때문에 부러지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토트넘은 딱 그냥 손흥민, 케인만 안 나오면 아주 개판을 치는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도 경기 종료 이후에 인터뷰에서 주전과 비주전이 확실히 갈렸다면서 이제 비주전은 안 쓸 것처럼 말씀을 하셨죠. 어쨌든 후반전에만 주전 선수들이 출격을 하면서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엔트워프라는 벨기에 클럽팀에게 충격 패배를 당한 멘탈적인 부분이 좋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브라이턴은 항상 경기를 보면 잘하긴 잘하는데 한 끗이 부족해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드업 전술로 바뀐 브라이턴이 무페이를 중심으로 굉장히 공격 전개가 괜찮았다고 보이고 수비 라인을 그렇게 많이 올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이 잘하는 역습과 타겟 공격을 적절히 섞어야 브라이턴의 수비 라인이 많이 흔들 수 있다고 보이는데 토트넘의 뜬금 템백 전술이라던가 케인이 최근 도우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 공격을 섞기도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토트넘의 승리가 지금 1등 투표율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토트넘 승을 보시지만 저는 남들 뭐 다 맞추는 거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한번 꺾어서 토트넘의 단통패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모든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리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단폴로 잡으려고 했고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변을 보려고 했습니다. 특히나 토트넘 단통패 같은 경우는 토트넘 승 가시는 분들도 이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니까 무승부나 패 중에 하나 골라서 토트넘 승이랑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